오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우럴 프로덕트라는 어,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이 연산을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보통 많이 표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여기 트랜스포즈가 오른쪽에 있죠. 원래 우리 내적할 때 U랑 V의 내적은 U 트랜스포즈 V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로로 긴 벡터, 세로로 긴 벡터 이렇게 곱하면 스칼라 값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트랜스포즈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n 바이 1, n 바이 1이면 이거 곱하면 n 바이 1 곱하기 1 바이 n이죠. 이거 결과 뭐가 나와요? n 바이 n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 매트릭스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U1, U2, UM까지, 그다음에 V1부터 VN까지 이렇게 그리면 이거 두 개 곱하면은 U1, V1이 그냥 첫 번째 1,1 성분이고, 두 번째는 U1, V2, U1, VN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IJ 성분에 들어갈 거죠. 그다음에 2,1은 U2V1, U2V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UMV1, UMVN까지 이렇게 얘가 n by n 매트릭스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벡터랑 벡터랑 곱했는데 매트릭스가 나온다. 네. 이거 이제 아우럴 프로덕트라고 하고, 어, 이거랑 관련해서 랭크 1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랭크 1 매트릭스, 우리 랭크가 뭐였죠? 그 매트릭스가 있으면 저 매트릭스에 서로 오, 어, 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수 또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의 수를 나타냈잖아요. 어, 근데 랭크 1이라는 그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랭크 1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이 랭크 1 매트릭스는 모든 컬럼과 또는 모든 로가 어떤 다른 컬럼과 로의 배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1, 2, 2, 4 이렇게, 혹시 이거 너무 흐려서 안 보이진 않아요? 잘 보여요? 괜찮아요? 뒤에 있는 분도?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3바이사 매트릭스죠. 이 3바이사 매트릭스가 보면은 랭크 1 매트릭스인데, 왜 랭크 1 매트릭스냐 하면 지금 요 첫 번째 로만 볼까요? 첫 번째 로에 2배 하면 두 번째 로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배 하면은 세 번째 로가 되니까, 여기에 선형 독립인 로는 이거 첫 번째 거 하나 또는 두 번째 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죠. 컬럼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마이너스 1, 면 2배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1배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3배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컬럼도 지금 선형 독립인 게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랭크 1 매트릭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하나의 컬럼 또는 어떤 하나의 로가 어떤 하나의 컬럼의 배수로 그냥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또 다른 우리 방금 배운 이 아우라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1, 2, 마이너스 1, 2, 4, 마이너스 2 요거를 이걸 이제 1배, 2배, 마이너스 1배, 3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1, 2, 마이너스 1을 지금 1배, 그다음에 2배, 마이너스 1배, 3배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저 아우럴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낸 건데, 지금 이렇게 곱하면 이거 하나 남고 컬럼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만약에 U라는 벡터라면 U라는 벡터 하나 1배 한 개 하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은 2배 한 개 두 번째 컬럼, 마이너스 1배 세 번째, 이제 3배 한 개 네 번째 컬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A가 되죠. 그러니까 이 A라는 매트릭스는 1, 2, 1이라는 벡터와 1, 2, 마이너스 1, 3이라는 두 개의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A가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막 100 바이 100인데 사실 랭크가 만약에 좀 100이 아니고 작다면은 적은 벡터의 어떤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를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 벡터 몇 개로 표현하면 좋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몇 개 몇 번 곱하는지를 표현하게 되면 이 랭크원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랭크원 매트릭스는 어떤 그 컬럼의 복제 또는 이걸 이렇게 이 롤을 이렇게 1배, 2배, 마이너스 1배 복제해도 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이제 교과서에서 그냥 설명 안 하고 확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컬럼 로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A라는 매트릭스랑 B라는 매트릭스를 곱할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m by L이라고 하고 B는 L by N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M by N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랑 B라는 매트릭스 곱할 때 이제 뭐 요렇게 곱해가지고 1,의 성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1,2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행렬 계산을 하는데, 그럼 얘가 로우랑 컬럼이랑 곱하죠. 근데 그게 반대로 지금 얘기하면 컬럼하고 로우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로우랑 컬럼이 아니고 컬럼하고 로우로 나타낼 건데, A를 컬럼 벡터 A1, A2 이게 컬럼 벡터의 모음으로 우리 이런 거 몇 번 했잖아요. 이게 L개 지금 컬럼에 L개 있죠. L개에 모아놓은 컬럼 벡터의 모음인 매트릭스다. 네, B는 이제 컬럼 로 익스펜션에서 이번에 로로 나타내면 B1, B2 쭉쭉쭉 이거는 몇 개 있지? 이 행이 마찬가지로 L개 있잖아요. 그래서 B, L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요 매트릭스 AB의 곱을 저 녀석들의 어떤 조합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B1이라는 이 로 벡터 첫 번째 성분은 이제 B라는 매트릭스 관점에서 봤을 때 B11, B12, B13, 점점점 B1 여기 N이니까 N까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B21, B22, B23, B2N까지 있겠지?
이렇게 각각의 구성 성분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얘랑 곱해졌을 때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곱하잖아요. 이렇게 곱할 때 이 A1에는 이 빨간색 여기 빨주 노초가 있을 때 여기서 파란색만 곱해지지. 맞죠? 지금 요렇게 곱하면 A1에는 파란색만 곱해지죠. 이렇게 곱하고 이제 두 번째 줄 곱할 때도 그렇고 세 번째 곱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곱해질 때 결국은 오른쪽으로 이제 쭉 이동할 때마다 보면은 A1에는 이 파란색만 곱해지는 거 보여요? 괜찮아요? 네, 안 보여요? 여기 이제 이 31, B32, B33 이렇게 해서 B3N까지 있겠죠? 근데 요것들 중에서 A1이랑 곱해지는 녀석은 요첫 번째 줄만 곱해지죠. 그다음에 A2는 이렇게 곱해봐요. 다 빨간색이랑만 곱해지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얘가 오른쪽 갈수록 이렇게 밑에 있는 그 개수들이랑 곱해진다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 컬럼 이 AB의 곱에 있을 때 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컬럼은 어, 요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지금 얘랑 요거 두 번째랑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컬럼에다가는 A1에다가 B11 곱해서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A1에다가 B12 곱해서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A3에다가 B13 곱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는 A1에다가 B1N 곱해서 여기다 놓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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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미안 갑자기 A1 있는데 여기에 개수 여기다 뭘 곱해서 여기 놓는다고? 여기다 B11, B12, B13, B1N을 곱해서 여기다 놓으면은 이거 곱해서 놓으면 여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이해 가죠? 근데 지금 이거 파란색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곱하면 사실 빨간색도 해야 되지. 이 자리에 채울 때. 그리고 검은색도 사실 이렇게 곱하면 까만색도 해야 되고. 그 말은 요 A1도 해야 되고 파란색이랑 A2도 빨간색이랑 해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까만색이랑 A3도 넣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줄에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A2, A2, A2 이렇게 쭉 곱하 여기다 넣는데 여기다 개수를 B 빨간색으로 하자. B21, B22, B23에서 B2N까지 곱해서 여기다 넣고 근데 이게 자리가 맞는 것끼리는 같이 자리가 맞는 것끼리는 더해줘야겠죠. 얘랑 얘랑 더해지고 얘랑은 얘랑 더해지고 해서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여기다가는 B2 이렇게 곱해가지고 지금 이거 요거 요거 세 개 곱 더한 게 저 AB가 되는 거야. 이해 가죠?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까 랭크원 매트릭스 할 때 랭크원 매트릭스는 요 A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라고 했지. 곱해가지고 넣을 때 개수가 B1, B12, B13, B1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돼요? A1, B 얘가 지금 첫 번째 요 로잖아요. 그러니까 B1의 트랜스포즈죠. 요게. 두 번째 거는 A2와 이거 빨간 색깔 두 번째 줄 B2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이게 랭커 매트릭스지. 이 곱해가지고 넣는 거니까. 이것도 곱해 넣는 랭커 매트릭스. 또 다른 랭커 매트릭스 A3, B3 트랜스포즈. 이거 몇 개까지 있냐면 얘가 A도 L개까지, B도 L개까지 있으니까 AL, BL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A, B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하나하나는 각각 매트릭스고 그 매트릭스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랭커 매트릭스 L개의 합으로 A, B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컬럼하고 로의 우리 요 컬럼 벡터랑 로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냈죠. 네. 뭐 만약에 쓴다면 시그마 AL, BL 외적의 L을 1부터 L이라고 하지 말죠. 두 번 쓰이니까 K, K 안 쓰였죠. K를 L개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합친 거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배경 지식으로 오스곤의 프로젝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책에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스곤의 프로젝션 음,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이 오스곤의 프로젝션을 만약에 참고를 하신다면은 그 책, 지금 그 리니어 알지브라 인 이츠 어플리케이션 책 있잖아요. 데이비드 레이 책. 그 책의 챕터 6.3에 있거든요. 이건 그 리니어 알지브라 책의 챕터 6.3. 우리가 주로 7장만 다루는데 6.3장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어, 빨간색,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 네, 파란색. y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y라는 벡터를 여기 u로 할까? v로 할까? 네, u라고 할게요. u라는 벡터가 있는데 u라는 벡터로 프로젝션 한다는 말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서 수선의 발이라는 건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죠.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u방향의 벡터. 이 u방향의 bek터를 우리가 뭐 이거랑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이 위에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y 햇 벡터라고 부른다. 고 했을 때 얘가 u방향의 벡터니까 u 벡터에다가 상수배 곱해서 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c 곱하기 u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y라는 벡터의 u로의 프로젝션. 그게 이제 y 햇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이 벡터 여기서 지금 이 수직인 요 벡터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직인 벡터가 생기잖아. 이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 벡터를 이제 G라고 했을 때 이 G를 우리는 오소고날 컴플리멘트
컴플리멘트는 이게 상대방이라는 얘기잖아요. 오소곤을 컴플리멘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햇이 오소곤al 프로젝션. 이거 오소곤al 프로젝션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c라는 상수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c라는 상수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u에다가 u 자체를 한 번 더 내적하면 이게 스칼라가 되고 여기도 양쪽에 내적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 햇 내적 u는 c 곱하기 u 곱하기 이건 쓰지 말죠. 내적 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스칼라 값이고 얘가 스칼라 값이니까 이 상수값 구할 수 있겠지. 상수값은 u u y 햇 u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 c 상수값만 알고 요거를 곱해가지고 y 햇을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저 g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저 y는 결국 g 더하기 y 햇이잖아요. 이 두 개 벡터의 조합이 y라는 벡터고 그럼 우리가 g를 알고 싶으면 g는 y 빼기 y 햇으로 쓰면 되겠지. y 햇 어떻게 구해요? 요 u 닷 u로 y 닷 u를 나눠준 상수를 u에다 곱하면 y 햇이 나오고 그럼 y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g 오스근의 컴플리멘트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성분으로 이 y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수직한 성분과 이제 수평한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 수평한 성분이 우리는 오스고널 프로젝션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이제 1차원에서는 이런데 만약에 차원이 여러 개인 경우 만약에 이렇게 U1과 U2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지금 서로 수직이라고 해볼게요. 평면상에서. 약간 이제 기울어진 평면이니까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평면상에서 Y라는 어떤 어, 벡터가 있다. 이거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했을 때 평면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죠. 평면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벡터 y 햇 얘가 이 U1과 U2 평면상 U1과 U2로 만들어진 평면상의 프로젝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면상에 여기 그림자처럼 위에서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오쏘고날 컴플리멘트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있는. 그러면 그 y 햇은 어떻게 구하냐? 저 y 햇은 이 U1으로의 프로젝션, 이 U1으로의 프로젝션하고 U2로의 프로젝션을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y 햇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y를 U1으로 프로젝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U2로도 프로젝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젝션 한 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y 햇이 된다. 그리고 약간 직관적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식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이거의 두 개 프로젝션 된 값의 합이라고 나타내면 y 햇은 이제 U1 내적 U1 y U1 해서 이 개수를 구하고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거기에 U1 벡터. 요거 하나 요 첫 번째 거죠. 더하기 U2 U2 Y U2. 자, 이렇게 한 게 두 번째 벡터에 대한 상수고 그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게 근데 여기서 아이고 요거의 의미 이거의 의미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래 여기 U1 곱하기 U1 이게 U1 내적 U1은 원래 뭐예요?
유언의 크기의 제곱이죠. 우리 지난번에 정의했잖아요. 그럼 유언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걸 유언으로 나누면 유언의 제곱을 이게 내적인데 여기다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유언의 제곱이니까 이, 이 부분을 이렇게 미안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상수값이고 얘는 벡터예요. 네. 글씨 보여요? 글씨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알려주세요. 지금 이해 가요? 여기 이 녀석이 유언의 제곱이니까 이 유언의 제곱을 요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유언의 제곱이니까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얘는 유닛 벡터, 그 크기가 1인 벡터가 되죠. 요거는 요것도 사실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니까 이 U1, U2가 만약에 애초에 유닛 벡터라면 얘가 유닛 벡터라면 Y의 그 유닛 벡터를 내적한 거가 그냥 바로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복잡하게 요 Y 내적 U 나누기 UU. 그러니까 일종의 UU로 나눠주는 거는 크기로 나눠주는 노멀라이제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 원래 U가 유닛 벡터가 아니었다면은 얘가 유닛 벡터면 얘가 분모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U라는 방향으로의 내적을 하면은 이 Y라는 성분의 U1 또는 U2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U1이 Y랑 어떤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임의의 각도를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언제 가장 그 내적 값이 크겠어요? 내적은 우리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인가? 코사인이죠. 그 코사인 값을 이 크기 두 개를 곱한 건데 내적 값은 언제 제일 커요? 이게 일치할 때, 세타가 0일 때 가장 크죠. 코사인 값이니까. 그 말인즉슨 이 U랑 Y랑 같은 방향이면 그냥 Y의 크기가 U의 크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U랑 유닛 벡터니까 U의 크기, Y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U의 크기가 1이니까 그냥 Y의 크기 곱하기 그냥 Y의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내적이라 함은 이 y라는 벡터를 u로의 투영을 하는 거에 크기를 구하고 싶다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내적이라 함은 그 두 개 성분의 유사성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유사하면은 값이 크고 좀 많이 방향이 다르면은 값이 작은데 그 유사할수록 그 방향의 성분을 많이 함축하고 있겠지. 네네. 그런 의미로서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u가 유니벡터가 아니면 이렇게 유니벡터이면은 그냥 위에 것만 취하면 그 프로젝션의 이 상수 C를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네. 이게 제가 다 설명을 이미 다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 수직인 어떤 이 S는 집합 기호, 요거 이 양괄호는 집합 기호잖아요. 이 U1부터 UN까지로 구성된 집합 S가 어, 서로 수직인 U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오소고널 오소고널 집합이라고 부르고 이 오소고널 셋이 정의가 된다면 그때 이제 만약에 음, 프로젝션 오브 y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 끝에 있는 식으로 저 다시 안 쓸게요. 아니, 쓰자 그냥 네. u1 내적 u1 y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션 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y 햇을 어,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할까? 오소고널 프로젝션인데
같은 말 한 거죠. 계속 오스고날 프로젝션인데 onto 어디로? subspace, onto a subspace. span, subspace라고 해도 그냥 span이라고 해도 되고 onto a span of 이렇게 하죠. U1, U2, UN. U1부터 UN까지 아까 여기서 제가 그린 것처럼 U1하고 U2로 스팬된 공간은 여기 평면이죠. 이렇게. 그 평면 위로에 이 सब스페이스는 그 평면 얘기하고 그 평면 위로에 수직한 프로젝션이다. Y 해시. 그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지식이고 네. 혹시 너무 빠르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은 알려주세요. 괜찮죠? 아직까지? 네. 네. 여기부터 지울까?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챕터 그 공학수학 챕터 8.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이죠. 대칭 행렬은 굉장히 중요한 행렬이기 때문에 계속 다룰 거고요. 우리 공학수학 챕터 8.4장에 나오는데 공학수학 2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고 해서 EM이라고 쓸게요. 이게 챕터 8.4장에 나오고 아니면 리니어 알지브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7.1장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니까 A는 A 트랜스포즈. 이게 시메트릭 매트릭스였죠. 그러면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어 만약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면은 여기 어떤 아이겐 벡터 있잖아요. 디퍼런트하고 디스팅트, 디퍼런트. 네. 서로 다른 어떤 아이겐 벡터들로부터 나온 아이겐 아이겐 밸류로부터 나온 아이겐 벡터들. 이 아이겐 벡터들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V1, V2 해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스고날하다. 그러니까 A 아이겐 벡터 V1, V2 뭐 등등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금 V1 내적 V2 수직이면 얘가 뭐예요? 수직은 이제 수직하니까 내적이 코사인 값으로 했을 때 90도니까 0이 되는 거죠. 내적하면은 0이다. 내적이 0인 게 수직이다는 거고 오수고날하다는 거고 이게 전에 했었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그 만약에 람다 1, V1 내적 V2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곱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내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트랜스포즈 곱하기 V2 이렇게 우리 계속 썼었잖아요. 요 두 개의 내적은 이렇게 이거 지금 너무 빨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적 한 거는 트랜스포즈 쓸 수 있고 이 어차피 얘는 스칼라 값이 람다는 아이겐 이 V1에 대한 아이겐 밸류니까 이건 스칼라 값이라서 트랜스포즈에 독립적으로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죠. 이해가요?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 아 벡터니까 V를 써주죠. 뒤에 살표를 써주고 확실하게. 자 그러면은 이 람다 1 V1이라고 일단 썼을 때 이거 아이겐 벡터니까 아이겐 밸류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V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얘가 람다 1 V1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였고. 자 이거 트랜스포즈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순서가 바뀌고.
이거 순서가 바뀌니까 V1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V2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 시메트릭 매트릭스면 얘가 그냥 V1 트랜스포즈 A.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행렬곱의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앞에 거 먼저 곱하지 않고 뒤에 거 먼저 곱하고 곱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A, V2는 뭐예요? 얘가 아이겐 벡터니까 람다 1이 아니고 람다 2 V2죠. 계속 그 벡터 표시를 빼먹는데 네. 이 벡터인지 알고 계시죠? 네. 이 A V2는 람다 2 V2로 쓸 수 있고 람다 2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람다 2 미안. 람다 2 V1 V2 이거를 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럼 이 내적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죠? 여기 얘가 V1 내적 V2고 여기 람다 2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결국 람다 1 V1 내적 V2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람다 1 빼기 람다 2 V1 내적 V2가 0이다. 이거 두 개 같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게 디스팅트한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0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수직이란 얘기. 그래서 저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수직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수직한 성분들이 있어요. V1, V2 해가지고 Vn까지. 근데 이게 수직한데 우리가 어, 길이가 1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겐 벡터라는 거는 길이에 뭐 상관없이 막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이. 근데 길이가 1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크기로 나눠주면. 우리가 뭔가 구할 때 전에도 막 아이겐 벡터 구했을 때 크기로 나눠가지고 어, 유닛 벡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 오소노멀한 R이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캔비라고 하죠. 네. 얘가 그러니까 서로 수직하면서 또 R이었는데 얘네들은 얘네들의 아이겐 벡터는 오소노멀 할 수 있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직하면서 동시에 크기가 1로 만들어줄 수 있죠. 우리가 잘 만들면. 이게 오소노멀 할 수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뭐라고 했죠? 그 우리 오소노멀한 성분을 가지는 컬럼 벡터로 모아놓은 그런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저 V1부터 V2에서 Vn까지를 컬럼 벡터로 모아놓은 이 녀석을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이 X는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아이겐 벡터들의 모음이죠. 근데 이 X가 원래 이 A를 어떻게 나타내요? 지난 시간에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즈 된다고 해보죠.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되잖아요.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됐는데 X의 인버스 이 텀이 X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면 다른 말로 하면은 V1부터 Vn까지가 서로 수직이면서 크기가 1로 만들 수 있으면 얘네들은 오소고날 매트릭스 오소고날 매트릭스면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X가 트랜스포즈 취한 게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X 트랜스포즈 X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오소고날 매트릭스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된 게 어떻게 돼요? XT X 트랜스포즈가 되죠.
요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근데 디컴포즈라는 거는 이게 여러 개 어떤 핵심적인 성분으로 쪼갠 때 우리 디컴포즈는 쪼개는 건데 X랑 D, X 트랜스포즈로 쪼갠다고 해서 근데 왜 스펙트럴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X라는 요 매트릭스에 있는 요 V들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용어는 자주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이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을 때 있는 요 X 매트릭스랑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쪼개지니까 그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른다. 괜찮나요? 지금? 이것도 같이 나오는 건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생각해 보면 저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 이꼴 X, D, X 트랜스포즈. 여기서 D는 그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뭘로 모아진? 아이겐 밸류로 모아진 매트릭스.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할 때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고 X는 V1부터 Vn까지 오소고날한 아이겐 벡터들의 모음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다. 그러면 어, 그냥 지우개. 아, 그냥 여기다 쓰자. 그러면 우리가 이 XDX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트랜스포즈는 V1, V2, Vn 그 다음에 D는 람다 1, 람다 2 쭉쭉쭉 해서 람다 n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에 트랜스포즈 취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트랜스포즈 취하면 컬럼 벡터 그냥 로 벡터가 되잖아요. 오소고나 매트릭스면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V1, V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A를 이렇게 디컴포즈 했을 때 자, 요거 먼저 볼까요? 이렇게 곱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지금 요게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요? V1에만 영향을 미치죠. 여기가 V1 다르게 쓰면은 이제 V1 앞에다가 람다1 붙인 거 V2에다가 람다2 붙인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이제 여기만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 그러면 V2에는 람다2만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원래 앞에 있던 거 같이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기억나요? 우리 10분 전에 했던 거, 20분 전에 했던 거. A라는 매트릭스랑 B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는데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과 B라는 매트릭스의 로의 곱으로 표현한 거. A, B 매트릭스의 컬럼 로 익스펜션이랑 똑같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 해서 람다 1 V1 V1 트랜스포즈 더하기, 이거 글씨 혹시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요 A랑 B랑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요 각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V1 곱하기 V1 트랜스포즈는 외적이라고 해가지고 랭크원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 랭크원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하고 V1을 V1 곱하는데 그거의 계수가 이 V1에 있는 자기 자신에 있는 값들로 랭크원 매트릭스 하나 만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V2를 갖다 붙일 때 그 계수가 V2에 있는 이 값들을 붙이고, 근데 붙이고 나서 람다 1과 람다 2는 각각 곱해서 더하죠. 이렇게 몇 개, n 개의 랭커 매트릭스의 합으로 저 A라는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람다를 큰 것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보통 놓거든요. 그래서 람다 1은 제일 큰 거, 람다 n은 제일 작은 거. 자, 그리고 지금 V1은 노멀,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크기가 1인 유닛 벡터죠. 이 유닛 벡터랑 유닛 벡터 해가지고 아우터 프로덕트 만들어서 랭커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매트릭스의 그 컬럼과 로들은 다 크기가 1이잖아요. 그거를 어차피 얘는 크기가 한정돼 있지, 크기가 1인 걸로 모아놨으니까 거기에 람다원이 제일 큰 거를 곱해서 A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는 그 다음으로 큰 거를 숫자를 상수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작은 걸 곱해서 더해주죠. 지금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 크기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곱해서 더해주면은 실제로 매트릭스 자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이 람다원이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얘는 그 다음, 얘는 제일 조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의 어떤 표현의 문제, 데이터를 어떤 함축하고 있거나 그 데이터의 중요도를 뽑는다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덜 중요한 녀석들로 모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랭크원 매트릭스는 우리가 원래 만약에 제가 100 바이 100이면은 그냥 원래 10만 개가 필요한, 만 개가 필요한데, 만 개가 아니고 그냥 200개의 벡터에 사실 좀 자기 자신의 제곱, 자기 자신의 아우라 프로니까 사실 100개 자신 자신의 벡터만 있어도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매트릭스를. 그 만 개가 아니고 100개의 원소를 가진 그 벡터의 그냥 아우라 프로덕트에다가 그 개수 람다 1으로 이 A를 가장 잘 표현한다는 거지. 만약에 저것 중에 선택을 한다면. 예. 그런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설명 안 했구나. A가 시메트릭이면 지금 이건 언제 항상 발생하냐면, 이거 사실 어 요렇게 되면은 얘가 시메트릭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면 A의 트랜스포즈, 요거 트랜스포즈 취해볼까요? 그러면 XTX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면서 트랜스포즈 취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가 제일 앞에 나가는데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죠.
그다음에 D의 트랜스포즈. 근데 D의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이 대각 성분을 놔두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대각 성분만 남아 있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D 트랜스포즈 해봐야 그냥 자기 자신이고. 그다음에 이 X 트랜스포즈가 제일 끝으로 가니까 다시 보면 이게 뭐가 돼요? A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A가 이제 A 트랜스포즈이면 다른 말로 A는 오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다.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된다.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IIF라고 쓴 거는 if and only if라는 수학적인 기호인데 만약에 A가 오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면 A는 시메트리 매트릭스 그리고 A가 시메트리 매트릭스면 오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다. 우리 한글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경우는 충분 조건, 앞에가 되는 게 이 뒤에가 될 때 이렇게 만족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얘가 되면 얘도 되고 얘가 되면 얘도 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if에 only if IIF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오소고널이 다이고날라이저블한 매트릭스는 시메트리 매트릭스 또는 우리가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항상 이렇게 오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오소고날 다이고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 네. 어, 밑에 그냥 쓰면은 빨간색으로 할까? 이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 이거를 디컴포즈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개 랭권 매트릭스로 디컴포즈가 되는 거고 저렇게 끝에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지금 U가 아니고 V라고 했구나. V1 트랜스포즈는 랭권 매트릭스인데 근데 어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U가 아니고 V라고 했구나. U로 쓰는데 VJ라고 하죠. VJ 트랜스포즈는 이거의 그 아우터 프로덕트죠. 랭커 매트릭스죠. 이거를 우리가 사실 얘가 그 다른 말로 이거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왜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냐면은 앞에서 프로젝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V로 만약에 프로젝션 하면은 V 내적 Y라는 거에다가 V 내적하고 여기다 V 곱한 게 얘가 프로젝션이었죠. 요거 프로젝션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근데 일단 이 분모 이건 어차피 지금 얘가 크기가 1이면 지금 이거는 랭커 매트릭스 이거는 아우터 프로덕트고 근데 사용되는 이 벡터 V가 크기가 1이면 얘는 어차피 지금 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상관 안 되잖아요. 이건 크기로 나눠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빼면은 Y 내적 V인데 Y 내적 V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 미안. 이게 아니고 순서를 바꿔야 V
트랜스포즈 Y. 이게 두 개의 내적이죠. 이렇게 하면 내적 표시되잖아요. V랑 Y의 내적은 V 트랜스포즈 Y잖아요. 거기다가 V를 곱한 거. 사실 이게 상수니까 이걸 오른쪽에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옮기면 얘가 V 트랜스포즈 Y. 자, 근데 이게 지금 봐봐요. 여기에 V 트랜스포즈 Y 하고 V 곱했어요. 근데 이거는 V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거기다가 Y를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우터 프로덕트, 이게 랭커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다가 Y를 곱한 거는 결국은 이 Y를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는 제가 뭐라 이 벡터의 어떤 변환이라고 했죠. 벡터를 이렇게 돌리거나 크기를 바꾸는 게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라고 했잖아요.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했는데 그게 뭐가 된다? 이 V라는 방향으로의 투영된 벡터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라는 걸로 곱해서 만들어준 함수가 결국 Y라는 거를 V로 투영하게 만들어주는 투영한 벡터로 바꿔주는 이 벡터를 이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매트릭스인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해요. V 트랜스포즈로 만든 이 매트릭스를 어디로? V로 투영하는 뭐가 뭐든 들어오든 간에.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어 다르게 말하면 VJ 트랜스포즈 Y는 이렇게 곱한 거는 어 곱한 거는 이 가로를 쳐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게 얘가 매트릭스 곱하기 Y인데 이게 오소고널 프로젝션 오소고널 프로젝션 onto the subspace. subspace라면 빼자. 그냥 span of V1. 그러니까 subspace spanned by V1인 거지. VJ. 예. VJ로 스팬된 공간으로의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다. 프로젝션 onto. 네. 프로젝션 onto the span of V1. 근데 이제 이게 V1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러니까 VJ가 한 개 있지 않고 이거를 여러 개에서 더하면 그게 결국 뭐예요? 그 매트릭스를 여러 개에서 더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했던 것처럼 이 V1, V2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더해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V1, V1 트랜스포즈 Y 더하기 V2, V2 트랜스포즈 Y 얘가 상수고 각각. 근데 얘가 V1으로의 투영이고 V2로의 투영 그걸 두 개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결국 그 평면으로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수선의 발을 내린 그 벡터라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어떤 하나의 매트릭스 하나의 매트릭스 해가지고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Y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매트릭스 자체가 뭐예요? 이 Y를 V1, V2로의 공간에 수직하게 수선의 발을 만든 그 프로젝션 벡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매트릭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스고나 프로젝션 온트 만약 스팬 오브 J가 만약에 여러 개면 그럼 저 시그마 오브 VJ 트랜스포즈 Y가 프로젝션 벡터가 되는 거지. J에 대해서 더해주면 이건 J에 대해서 합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편하게 해주세요. 이전 시간에 좀 많이 헤매가지고 딱 여기까지 끝냈는데 어떡하지? 이거 나갈까? 30분 20분 남았네. 지금까지 한 게 그 리니어 알지브라 책 지금 지금까지 한 게 리니어 알지브라 책 1.1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공학 수학 8.4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4장에 쿼드라틱 폼이 같이 나오면서 리니어 알지브라 챕터 7.2장으로 넘어가는데 어, 음, 질문 없어요? 그 개념만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그럼 진도를 좀만 더 나가죠. 그 지워도 될까요? 네, 안 돼요? 음, 다음 시간에 뭐 배울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많이 안 나가면 그냥 뭘 배우는 건지 말만 간단하게. 이건 8.4장에 보면 쿼드라틱 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엔지니어 매스매틱스 공학수학 8.4장의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하고 나가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리니어 알지브라 이제 다음 장은 넘어가면 7.2장은 넘어간 거거든요. 얘는 Q, X라는 어떤 벡터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그 크기를 나타내는 어떤 놈을 나타냈듯이 이것도 어떤 그 값으로 치환하는 건데 그게 벡터로 가는 게 아니라 스칼라로 넘기거든요. 그 스칼라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x 트랜스포즈 a, x 트랜스 x 이렇게 곱하면은 얘를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고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매트릭스 A를 쿼드라틱 폼의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우리 공학수학 책 8.4장의 예제 5번인데 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써주면 아 대충은 이게 뭐구나라는 게 감이 잡힐 건데 이거에서 요 A를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봐라는 게 지금 예제 5번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거 곱하면 이쪽 먼저 곱하면 3x1 더하기 4x2 6x1 더하기 2x2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얘는 3x1 제곱 더하기 4x1 x2 혹시 여기 글씨 보여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네. 더하기 6x1 x2 더하기 2x2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3x1의 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2x2의 제곱이다. 근데 이제 쿼드라틱 폼에서의 a는 이거를 우리는 보통 가정을 하는데 어떻게? a가 시메트릭이라고. a가 대칭이라고 가정해요. 지금 근데 여기 a는 처음에 대칭이 아니었죠. 여기 3, 4, 6이 대칭 행렬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대칭 행렬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대칭 행렬 만들면 매트릭스를 3, 5, 5, 2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도 저거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대칭행렬을 만든 이 A 매트릭스로 이 연산을 표기한 거. 그러면 지금 이거 연산하면 x1, x2는 어떤 벡터의 값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디로 가요? 스칼라 값 그냥 실수 값으로 가죠. 이렇게 이 실수 값으로 보내주는 이 함수 qx, x는 벡터고 이런 걸 정의하는 거를 우리가 쿼드라틱 폼이라고. 쿼드라틱 2차는 2차식의 그 모음으로 나타냈으니까 2차 형태라고 하고 그때 이 2차 형태의 이쪽에 폴리노미얼이죠. 이 폴리노미얼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다항식. 그 x1과 x2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이런 벡터와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낸 거를 우리는 쿼드라틱 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가 시메트리 매트릭스고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아름다운 뭔가 그런 이 숫자의 변환을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네. 시메트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